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에서 토익 RC를 강의하는 토익 전문가 주대명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2월 토익 RC 적중이상 강의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 글자 보이세요? 12월이에요. 그죠? 올 한 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나 아직 토익 졸업 못했어. 괜찮아요. 물론 내년도 있으니까요. 그지? 하지만 이왕이면 올해 목표를 둔 거니까 올해 안에 끝내면 제일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아직 한 달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30일. 한 달이면 여러분 엄청난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없는데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는 30일이나 주어졌어. 하루에 5점씩만 올린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이번 한 달 12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실 수 있기를 일단 응원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적중예상 강의 다 알고 계실 건데 분명히 한 번 더 전달을 해드릴게요. 우리 해커스 영어 사이트입니다. 해커스 영어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아니면 hackers.co.kr 그래서 co.kr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토익 게시판을 들어가세요. 거기 보면 자료실이 있는데 그 중에 쭉 내려가면 토익 자료실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적중 예상 강의가 있습니다. 문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시간 재고 미리 푸신 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나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로 영상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영상을 보실 때 꼭 문제 나오면 멈춤하시고 10초 정도 문제를 푸신 후에 해설 강의를 듣는 형태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실전 시험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재고 푸신 후에 강의 드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오셔서 토익 쪽에 들어오면 지금 제가 해드리는 적중 예상 말고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출제된 토익 시험에 대한 스타 강사들의 총평 강의도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무료 강의 그리고 그 외에 학생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수업 후기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필요한 토익 준비에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다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12월 토익 적중 예상 문제 먼저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어느 센터에서 끝났고요. There is B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죠? There is는 there is 뒤에 주어가 오게 돼요. 그죠?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주어 자리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보기를 보니까 anything or nobody, someone 다 올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다. 근데 뒤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었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는 대등한 것이 하나 뒤에 as well as로 나열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밑줄에 들어갈 것은 가드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맥락에도 맞아야 돼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이 센터에는 B도 있고 가드도 있다 하니까 결국 시큐리티 가드 같은 사람이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고 가드가 있다. 이상하잖아요. 국어적으로.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있다. 보통 누가 있다. 뭐와 함께? 시큐리티 가드와 함께 직원도 한 명 같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안 가드하는 친구하고 옆에 뭐 담당 안내해 주거나 또는 뭐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이 꼭 같이 있다. 보통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ere is typically someone 이게 정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해석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국어적인 부분이 좀 필요했어요. 거기에는 보통 누군가 있어. 가드하고 함께 누군가가 있어. 이런 맥락입니다. 어때요? 1번 문제부터 약간 쉽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약간 국어가 좀 필요했던 그런 문제.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Responses가 주어, 앨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밑줄했다. 동사 자리인가요? 보기를 봐도 그렇고 밑줄 뒤로 동사 없으니까. 그럼 밑줄은 동사 자리, 동사 어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맥락을 먼저 고려하셔야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주어가 response라는 거. 그리고 동사 뒤에 어때요? 동사 뒤가 왜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은 이 동사는 자동사가 와야 된다 소리죠. 그럼 자동사이면서 response하고도 친하고 문장 전체 맥락에도 맞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반응이 어떠할까? 자, 이걸 만약에 그냥 해석으로 접근한다고 칩시다. 전부 다 자동사였다고 칩시다. 그때는 또 국어적으로 봐야겠죠.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판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뒤에 또 칭찬한다라는 말이 나와. 이게 뭐예요? 그래요.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니까 반응이 어때요? 약간 엇갈렸다. 또는 반응이 좀 다양했다 정도의 측면으로 가면 돼요. 바로 fair입니다. fair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이면서요. 다양하다,
다르다의 뜻을 갖고 있는 애인데 의외로 토익이 좋아하는 동사입니다. 요 very를 몰랐다면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very랑 동의어 단어 챙겨두세요. differ, 다르다. 요거까지 정리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ery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very가 다르다의 뜻을 가진 자동사라고 했는데 여기 예문처럼 result 결과라 process는 다양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 depending on something에 따라.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이 very라는 동사가 아주 좋아하는 전치사구예요. 우리도 그러죠. 뭐뭐에 따라 다르다. 가격은 뭐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럴 때. 그래서 something varies depending on something else. 요 구조를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vary 뒤에 depending on이 잘 따라 붙는다라는 것까지 덤으로 챙겨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할까요? 우리가 A하고 B하고 다 좀 달라. A부터 B까지 전부 다 다르다. 이럴 때는 vary 뒤에 from A to B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한번 챙겨두시고 이때는 맥락상 rang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어. vary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various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다양한. 그리고 명사는 variety. variety는 특히 또 유명한 포인트가 뭐예요? A variety of 복수명사. 다양한 종류의 복수명사. 이 부분 꼭 챙겨두셔야겠죠. 그리고 부사로서는 variously까지. 그죠? 이 동사 vary도 중요하지만 various, variety, variety of까지 다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건 다 정기 토익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챙겨두셔야 돼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3번에서는 커스터머들은 pay, 지불할 수 있어요. 뭐로? via가 through 같은 거죠. 수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밑줄이 보입니다. 접속사도 보이고 푸사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또 원이 등장해요. 이건 뭘까요? 크레딧 카드로 지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불 수단 중에 하나로 지불할 수 있다. 자, 이 구조를 주목하세요. 철수 또는 민수 이렇게 두 개의 대등한 것이 나열되는 걸 무슨 구조라 그러죠? 병치 구조라 그래요. 그럼 병치 구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재료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물어보죠. 병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 토익에서는 3개 출제됩니다. 첫 번째, 병치 구조의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거 등위 접속사. and, or, but 이런 거. 등위 접속사가 가장 기본. 그리고 사실 당연해요. 등위 접속사의 특정 부사가 짝으로 쓰이는 상관 접속사.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비교 구문입니다. doing 하는 것보다는 doing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때도 대등한 비교를 하거든요. 이 3가지가 병치 구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세요. 보이는 게 있죠? 등위 접속사가 보이지 않나요? so도 보이고 or도 보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겠다, 그죠? 하지만 답은 D, or. 왜 그럴까요? 해석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so의 특징인데요. so는 항상 주어 동사, so 주어 동사 이렇게만 쓰기 때문에 and, or처럼 명사, or 명사, 부사, or 부사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 한번 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 또는 저거로 지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의 초점은 뭐였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두 개가 나열이 되네. 병치구조. 병치구조 하면 등위 접속사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빠르게 문제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A or B 구조였어요. 자, 4번으로 가죠. 주어는 interested, 관심이 있어, invested, 투자했습니다. 어디에? in a more procurement. 여기서 procurement라는 단어 뒤에도 나오지만 시스템이 사실 초점이니까 이 단어 몰라도 시스템만 초점을 두시면 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어떤 시스템에 투자를 했을까? 그죠? 더 뭐뭐한 시스템. 형용사 어비 문제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스템과 관련 있는 형용사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변에서 단서를 찾으세요. 여기 뭐가 있냐면 뒤에 speedup이란 말이 나와요.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한 것에 속도를 빨리 한다라는 거. 여러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져가죠? 속도를 빨리 하려면 더 기술적으로 좋고 더 발전된, 그죠? 그런 거죠. 더 발전된, 더 혁신의, 더 효율성 높고 최근에 뭐 이런 정도 들어가면 돼요. 보기 중에서는 바로 모던이 그런 의미죠. 가장 최신의 시스템을 투자했다. 뭐 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돼요. 가장 최근이라는 뜻의 latest 같은 것도 좋고 modern도 좋습니다. 그죠? 또는 innovative 이런 단어도 들어갈 수 있겠죠. 보기 중에서는 modern하고 연결되겠다. 이것도 약간 국어적인 문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 갑시다. 자, 이 무슨 회사의 콘서트가 사람 이름이겠네요. 이 사람의 콘서트가 was an overwhelming success. 대단한 성공이었다.
overwhelming은 상대를 압도하는 뜻입니다.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드는, 우와 이렇게 만드는 거죠. overwhelming success. 그리고 문장은 끝났네요. 보기다 보시다시피 전치사를 넣는 문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엄청난 성공이었다. 그 뒤에 뭐였을까? 밑줄 뒤를 보니까 보이세요? problem이 보여요. 자, 성공, 문제 어떻게 연결할래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이었다. 국어적인 부분이 필요했죠. in spite of는 토익이 너무 좋아하는 전치사죠. 아시는 것처럼 despite하고 바꿔치기도 되는 거. 그래서 정리 한번 해두십니다. 이것도 국어 문제. 오늘 문제들이 약간 해석을 해야만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네요. 자, 6번으로 갑니다. In a recent magazine article에서 수식어 지나서 the president가 밑줄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로 세팅이 되어 있죠. 제일 중요한 초점은 뒤에 목적어로 플랜이 있네요.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주어 사람이 플랜을 뭐 하느냐 하는데 보통 계획은 발표하죠. 계획을 발표하거나 공개하거나 소개하거나 introduce 할 수도 있고 announce 할 수도 있어요. 보기 중에서는 짜잔 하고 공개하는 거 있는데 좀 낯설었나요? disclose입니다. 이거 뭐야? close는 닫다잖아요. 맞아요. 닫아. 비밀이야. secret. 그런데 그걸 dis는 away거든요. close, 비밀로 닫아놓은 걸 이번에 disclose 하니까 뭐야? 공개하는 거죠. 보통 비밀을 폭로하거나 공개하다는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약간 새로운 플랜을 짠 하고 소개하는 거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announce나 state 또는 reveal 이런 정도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disclose는 약간 폭로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런 단어들로 바꿔도 얼마든지 정답이 됩니다. disclose, announce, state 또는 reveal이죠. 또는 introduce도 괜찮겠어요. 느낌 맞죠? 그래서 플랜하고의 관계만 따져도 됩니다. 얘는 다른 거 안 읽어도 돼요. 그죠? 오케이. 자, 우리 disclose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얘기한 거 있습니다만 disclose가 close에다가 dis를 붙인 거니까 왜 이런 뜻이 되는지 한번 챙겨두시고 reveal은 소개했습니다만 하나 더 추가할까? 우리 veil에 쌓여 있다 그러죠. 그 veil을 벗기면 짠 하고 공개하는 거잖아. 그래서 unveil이란 단어도 추가로 보고 가세요. 자, 7번입니다. 유저들은 adjust 할 수 있어요. exposure, 그죠? 노출을 조절할 수 있대요. 카메라에. 우리 카메라 왜 그 노출 보정, 노출 조정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다 디지털라이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촥 피사체 갖다 놓으면 알아서 뭐 조명, 초점 다 잡아주죠. 옛날에는 다 수동으로 맞출 때. 어쨌든 카메라에 노출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밑줄. 보기를 보니 구조 문제입니다. 구조 문제는 일단 할 말이 다 끝났어. 그러면 뒤에는 뭐가 오죠? 뭐가 오든 수식어 덩어리가 옵니다. to도도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고 관계절, 부사절, 분사, 구문 뭐든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밑줄 뒤에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명사가 있네? 이 말은 뭐예요? 수식어의 재료인데 뒤에 명사도 처리해야 돼. 뒤에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되는 건 보기 중에 to도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 드릴게요.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지금 졸다가도 주목하셔야 돼. 수식어의 패턴 문제인데요. 수식어와 관련된 토익에서 출제하는 패턴 중에 제일 자주 등장하는 거의 매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 보시면 돼요. 할 일 없는 명사 앞에 밑줄이 있는 이 세팅입니다.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맨 끝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맨 끝에 오는 경우나 맨 처음에 오는 경우가 제일 자주 보이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3번 구조예요. 지금 같은 경우죠. 문장이 끝났는데 밑줄 명사의 구조가 보이면 이 밑줄에 들어갈 재료는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 3개밖에 없어요. 전치사, to do, doing. 끝. 이게 다예요. 뜻을 몰라도 이 문제는 생존할 수 있어요. 문장 끝났어. 수식어네. 근데 뒤에 명사 있네? 그럼 to do 또는 doing 또는 전치사가 답인데 지금처럼 to do 하나밖에 없는데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지? 이렇게 쉬운 문제를 놓치겠어요? 안 됩니다. 요거는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챙겨두세요. 너무 자주 나와서 제가 난이도도 별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토익 공부 좀 했다. 적어도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은 이거 다 압니다. 정말 중요한 패턴이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8번 가죠. During sales call. 그리고 밑줄입니다. 보기에서 보니까 명사 call 앞에 수식하는 문제예요. 근데 보기 딱 보니까 많이 봤다 분위기가 every or few 이런 거 나오면 이거 해석 문제일까요? 문법 문제일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수일치 문법 문제입니다. 알죠? every는 단수 가산, or은 복수 또는 불가산.
call이 단수기 때문에 all은 함정이죠. 근데 어떤 분은 sales가 복수라서 all 골랐는데 sales call은 복합명사라고 하는데요. 복합명사는 마지막 명사가 주인공, 앞에 있는 명사는 사실상 수식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call을 중심으로 하셔야지 sales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sales를 앞에 붙인 것도 의도적인 배치, 함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을 준비하세요. 자, 9번으로 갑니다. Scientist's newest paper가, 그래서 paper는 종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paper는 논문이죠, 논문. 그래서 우리 보고서 같은 거, 리포트 같은 것도 paper라고 그러죠. midterm pape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간고사, 우리 흔히 말하는 리포트 제출한다 그러잖아요. paper. 자, 그래서 newest paper가 주어. 밑줄 동사 자리인가요? 뒤로 대절까지 동사 없으니까 일단 밑줄이 동사 자리. 그런데 뒤에 that이 있어요. 미션은 뭐예요? 대절 목적으로 하는 동사.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어라? 이거 문법 문제다. 구조 문제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동사 4개가 깔리면 그때는 이걸 이용하세요. 동사인데 뒤에 대절을 가지는 동사. 타동사라고 해서 다 대절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 중에는 어떤 타동사는 대절을 갖지만 갖지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구분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그냥 문법이에요. 동사 자리인데 주어가 페이퍼 단수니까 그럼 뭐 S 붙여야지.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문제는 누가 맞추는 거야? 다 맞추는 거예요. 인문도, 기본도, 정규도, 실전도. 근데 누가 틀려요?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몰라서 틀렸어가 아니라 실수했다, 착각했다, 뭐 이런 걸로 틀리는 거죠. 항상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빠른 시간에 그리고 정답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잘 갖춰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구조와 관련된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꼭 빼놓을 수 없죠. 토익이 늘 출제하는 문제, 동사 자리 찾기 문제. 밑줄이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 묻는 거. 동사 자리다 라고 판단이 서면 그 뒤에는 자동으로 기본적인 수, 태, 시제는 따라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세요. 오늘은 동사 자리면서 수일치 가볍게 같이 연계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10번으로 가요. 투도하기 위해서는요, 주어는 arrange합니다. for the luncheon에 대한 걸 준비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났어요. 그리고 보기를 보니 전치사 문제예요. 뒤에 세팅이 된 명사는 meeting입니다. 자, 그럼 회의를 어떻게 연결해야 앞에 얘기가 연결될 건가? arrange 했어요. 그죠? 뭔가 이렇게 런천, 만찬회를 준비했다. 회의 전에, 회의 이후에. 보통 이런 정도의 맥락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before, after 넣으면 딱이에요. 그죠? 회의 이후에 또는 회의 전에. 그죠? 만찬회는 보통 행사 전, 행사 후니까. 근데 보기에 왜 after가 없어? 이 문제의 의도가 그거예요. after는 알지? 그럼 following도 알고 있니? 이거 물은 거죠. following이 after랑 똑같은 뜻으로 after만큼이나 유명합니다. 몰랐다면 지금 챙겨두세요. follow는 알지? 날 따라와. follow me. 그 follow가 무엇을 따라가다 해서 그거 이후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걸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 following 전치사로 비중이 큽니다. 정기 토익 시험에서 following은 after 의미로 전치사로 출제율이 높다. 한 번 더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이후에 after 대신에 following 챙겨주세요. 11번. 주어는 is globally 뭐뭐한 서비스입니다. 이 회사는 서비스 업체다 얘기죠. 자, 비동사 뒤에 보호를 여기까지 시선이 가야 돼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앞에 수식어가 막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었을 때 그때도 문장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는 시선. 그게 필요한 거죠. 주어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또는 주어는 provide,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렇게 많이 쓰죠. 서비스 공급업체입니다. 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밑줄은 뭐야? 서비스를 수식하는 수식어 문제죠. 그럼 보기 중에 알다시피 B 아니면 C, 분사니까. 그럼 이건 분사의 태 문제네요. 명사로 수식하는 분사의 태는 어떻게 하죠? 명사가 그 분사의 주체면 doing, 대상이면 done입니다. 그죠? 그것도 있지만 얘는 워낙 자주 봤죠. 잘 알려진이라는 뜻으로 well known. known이란 단어를 이미 형용사처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B 고르시면 돼요. 원래 분사의 doing과 done을 구분하는 방식은 명사를 주어, 분사를 동사로 놓고 따지지만 이렇게 형용사로 잘 알려져 있는 건 그냥 가져가면 돼요. 말 그대로 known 돼 있는 건 그냥 바로 처리하시면 돼요. 참고로 잘 알려지지 않으면 unknown, 더 잘 알려지면 well known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분사의 기본적인 거는 챙겨 두셔야 됩니다. 12번 보죠. The team은 주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팀 밑에 뭐가 하나 형용사가 붙었어. 이건 뭐야? 일단 주어 뒤에
동사가 아니면 수식어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가로 묶으면 돼. 그럼 어디까지 가요? 동사 나올 때 차 끊고 여기 동사 표시하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수식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팀 뒤에 형용사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굳이 설명하면 원래는 who is 형용사 보호인데 who is가 생략돼서 그래요. 참고하세요. 자, 밑줄은 뭐예요? development라는 명사 앞에 수식어입니다. 그럼 명사 앞에 형용사 어비 문제네. 자, 그럼 해석하면 되지. 뭘 넣을 건가? 뒤에 보니까 회의를 소집했대. 어떻게 하면 우리 텍스트북을 좀 더 임프루브 시킬 거냐. 책의 내용을 임프루브 시키려면 책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더 넣을까. 이런 우리 보통 이걸 컨텐트 개발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컨텐츠 개발. 그지?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컨텐츠는 어떤 것의 내용물이라는 뜻으로 쓰거나 목차라는 뜻으로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컨텐트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 컨텐트, 인터넷 컨텐트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식으로 이미 컨텐츠가 자리를 잡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컨텐트, 내용, 그죠? 내용물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담당하는 팀이 텍스트북의 내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던 뭐 그런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죠? 텍스트북에 임프루브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의 컨텐츠를 개발한다. 이쪽으로 방향 잡으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약간 국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13번입니다. To increase B. 밑줄은 무슨 자리예요? increase 뒤에 목적어 자리예요. 물론 목적어가 아니라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increase가 자동사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변수가 있어요. 또 하나, comfort는 아시다시피 명사 또는 동사로도 씁니다. 명사로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해석은 편안함을 증대하기 위해서 해석이 나쁘지 않으면 A로 가도 되겠죠. comfort가 낯설었어요. 그런데 형용사 comfortable. 이건 다 아는데 재미있는 일이네요. comfortable은 아는데 comfort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comfort에다가 able만 붙인 거예요. 편안함이 있을 수 있는 안락한. 그래서 comfort, comfortable. comfort, comfortable.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당연한 부분입니다. 챙겨두죠. 참고로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는 cozy 또는 relaxed 이런 정도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14번으로 갑니다. 주어는 keep 할 겁니다. keep. 진짜 유명한 동사죠. 뭐로 유명하죠? 그렇죠. keep은 목적어 뒤에 보호를 갖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아시는 분은 얘기해 보세요. keep 말고도 목적어 뒤에 보호 갖는 걸로 유명한 삼총사 3개 뭐 있죠? make, keep, find, make, keep, find 이 3개는 다 알아요. 그죠? 토익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아. 꼭 챙겨두세요. 자, 그러면 keep은 목적어 뒤에 보호가 오니까 그래서 저 뒤에 active라는 형용사가 붙었구나 라는 것도 챙겨보십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모션이 아주 액티브하다라고 액티브하게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밑줄이에요. 보기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여 있어요. 일단 구조를 보자.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붙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어떤 절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의 덩어리가 오면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럼 보기에 접속사가 A, B, D 다 가능한 거. 그럼 이건 해석을 해야 된다. 그죠? 해석상 보니까 이런 타겟이 리치될 때까지는 유지할 것이다. until이 정답이 된 부분이에요. 근데 해석 말고 이거 until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어휘가 좀 부족해서 해석이 잘 안 됐는데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will do 미래 시제를 썼죠. 그런데 부사절에서는 지금 종속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썼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밑줄에 시간 또는 조건의 부사절이 들어갑니다. when, while, if, until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 자체에 will do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속절은 현재인데 주절이 미래 will do다. 그러면 when, while, until 또는 if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once도 좋아요. 그런 것들 잡으시면 좋아요. 시간의 부사절을 공략하세요. 왜? 현재 will do, does, will do 이럴 때는 시간의 부사절이 답이 잘 된대.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의 부사절에 대해서는 금방 제가 얘기한 거지만 이 자체는 will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은 현재 시제, 근데 이쪽은 미래 시제다. 그러면 시간의 부사절 특히 자주 나오는 게 once 그리고 when, while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until로 갔지만 그래서 when과 while, once가 특별히 자주 보이니까 이 부분을 잘 노려보세요. 다음에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15번 갑니다. coworker들은 were surprised, 깜짝 놀랐어요. 언제? when he left, 떠났을 때. 이 사람이 떠났을 때 깜짝 놀랐대. 그리고 부사 어비 문제예요. 어떻게 떠나면 left를 수식해야 돼. 어떻게 떠나면 깜짝 놀라죠? 그래, 갑자기 사임하고, 그죠? 갑자기 조직을 떠나고, 갑자기 프로그램 하차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씁니다. 그게 바로 abruptly죠. 나는 abruptly가 조금 어색하고 낯선데 어렵네요. 와, 자, 그럼 이거 기억하게 해드려야죠. 기본적으로는 suddenly하고 동의어입니다. suddenly 다 아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abruptly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걸 기억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abruptly는 rupt라는 단어가 break의 뜻이에요. rupt. 이 자체가 break, 깨다,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bruptly는 풍선 같은 거 있죠. 불다가 갑자기 퐁 터지고 이런 느낌이에요. 갑작스럽게 break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란 뜻으로 abruptly 이 느낌을 살리세요. 그래서 suddenly의 동의어 abruptly도 같이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점수 잡는 hackers.